스마트폰 앱에서 클릭 몇 번 자동으로 해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게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는 문제일까요? 네, 사실 단순 편의 기능 같은데 법적 문제로 비화되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오늘 바로 그런 사용자 편의를 위한 도구가 어떻게 법적 다툼의 한가운데 서게 됐는지 아주 흥미로운 사례를 좀 펼쳐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배달 앱 중에 생대로라고 있잖아요. 거기에 주문을 자동으로 이렇게 딱 잡아주는 보조 프로그램 매직이라는 게 있었는데 아, 네네, 들어본 것 같아요. 이걸 만든 개발자들이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로 기소가 됐다가 결국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요. 이 얘기는 이제 해당 사건 변호인단이 공개한 어떤 법적 주장이나 법원 판결 논리 이런 자료들을 좀 보면서 하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겁니다. 왜 플랫폼 약관을 위반할 수도 있는 자동화 프로그램 사용이 항상 형사처벌로 가진 않는지. 그렇죠. 그 경계가 중요하죠. 네. 그리고 법원이 말하는 업무방해의 핵심 요건, 그 장애라는 걸 도대체 어떻게 받는지, 그리고 또 이 판결이 자동화 기술이나 플랫폼 비즈니스에 던지는 메시지는 뭘지 여러분과 함께 좀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우선 사건 배경부터 간단히 보죠. 생대로 앱은 음식점이랑 배달기사 연결해주는 플랫폼이고 라이더들은 앱에 뜨는 지문 목록 보고 원하는 걸 직접 고르는 방식이었어요. 네, 일반적인 배달앱 시스템이죠. 근데 매직 앱은 라이더가 뭐 예를 들어 최소 금액 얼마 이상, 거리는 얼마 이내 이렇게 조건을 설정해두면 아, 자기가 원하는 조건만 딱. 자동으로 클릭을 해주는 그런 보조 프로그램이었던 거죠. 라이더 입장에서는 뭐 상당히 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계속 화면만 보고 있을 순 없으니까요. 그런데 생대로 측은 약관으로 이런 자동 프로그램을 쓰지 말라고 딱 금지를 하고 있었고, 결국 검찰은 이 매직 프로그램이 공정한 주문 배분이라는 생대로의 업무를 방해했다, 이렇게 본 거죠. 네, 그래서 개발자들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로 기소한 겁니다. 여기서 핵심 혐의가 바로 그거군요. 형법 제314조 제2항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 네, 맞습니다. 이 죄가 성립하려면요, 정보 처리 장치를 망가뜨리거나 아니면 허위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그 밖의 방법으로 정보 처리에 장애를 딱 일으켜서 업무를 방해해야 합니다. 아, 장애. 네, 여기서 결정적인 부분이 바로 이 장애의 의미인데요. 그 장애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가요? 그냥 뭐 운영 방침에 좀 어긋나는 것도 다 포함되는 건가요? 아,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이세요. 판례를 보면요, 여기서 말하는 장애는 단순히 운영 정책에 반한다거나 사업주 의도랑 좀 다르다 이런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부족하다고요? 네, 그 가해 행위 때문에 정보 처리 장치, 그러니까 컴퓨터 시스템 자체가 원래 목적대로 작동을 못하거나 오작동하는 거, 이런 실질적인 기능 저하가 현실적으로 발생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 현실적으로 발생해야 한다. 네, 시스템 자체가 물리적으로든 논리적으로든 뭔가 문제가 진짜 생겨야 한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앱 운영 정책 위반했다, 뭐 약관 어겼다 이것만으로는 안 되고 실제로 뭐 서버가 멈춘다거나 데이터가 막 꼬인다거나 이런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정확합니다. 판례는 그런 실질적인 기능장애 발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야, 이 지점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그래서 법원은 1심, 항소심 전부 무죄를 선고했어요. 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죠. 그 이유를 그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죠. 첫째는 방금 말씀하신 그 기술적 장애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시스템 자체는 멀쩡했다. 네, 매직앱이 뭐 생대로 서버에 과부하를 준 것도 아니고 시스템 코드를 막 바꾼 것도 아니고 그냥 스마트폰 화면에 보이는 정보를 읽어서 사용자를 대신해 클릭만 자동화했다는 거죠. 생대로 앱 자체는 정상 작동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공평한 배분이라는 업무 자체가 명확하게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어요. 아, 공평 배분이요? 네, 생대료가 내세운 그 공평 배분이라는 게 실제로 이 플랫폼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호해야 할 핵심 업무인지, 그리고 매직 때문에 이게 본질적으로 침해됐는지 이런 게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겁니다. 하긴 뭐 생대로 앱 안에도 거리 설정 같은 필터 기능이 있었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런 점도 고려됐겠죠. 그리고 셋째 이유는 매직이 무슨 불법 해킹 기술이 아니라
구글 같은 데서 제공하는 합법적인 접근성 서비스를 기반으로 만들었다는 점이에요. 아, 접근성 서비스, 그게 원래는? 네, 원래 시각장애인이나 이런 분들 앱 사용 편의 돕는 기능이잖아요.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표준 기능. 그러니까 불법적인 정보 탈취나 시스템 침투가 아니었다는 거죠. 합법적인 도구를 활용했다는 거네요. 마지막으로 법원은 매직의 자동 클릭이 시스템을 속이거나 오작동을 유도하는 그런 허위 정보나 부정한 명령 입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그냥 사용자의 선택을 대신 좀 빠르고 정확하게 했을 뿐이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네. 이 판결이 그래서 중요한 기준점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어요. 바로 플랫폼의 이용 약관 위반. 이건 민사상 책임 문제잖아요. 네, 그렇죠. 계약 위반 같은 거죠. 네. 그거랑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 행위 사이의 경계를 좀 명확히 한 겁니다. 모든 약관 위반이 곧바로 형법상 범죄가 되는 건 아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한 거죠. 그렇군요. 약관 위반이랑 형사범죄는 별개로 봐야 한다. 그럼 이게 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좀 더 풀어주시겠어요? 핵심은 역시 정보 처리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했느냐 이겁니다. 시스템 기능 자체에 실질적인 문제를 일으켰다는 구체적인 증거, 예를 들어 서버가 다운됐다거나 성능이 심각하게 떨어졌다거나 이런 문제가 입증되지 않으면 아니면 단순히 플랫폼 운영자의 사업 모델이나 운영 정책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형사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한 거죠. 결국 그 업무 방해를 주장하는 플랫폼 쪽의 입증 책임이 상당히 무거워진 셈입니다. 그렇다면 자동화 도구를 만드는 개발자 입장에서는요. 내 프로그램이 시스템을 직접 해킹하거나 망가뜨리거나 데이터를 위변조하는 게 아니라면 설령 플랫폼 회사가 그 프로그램을 좀 싫어하더라도 형사처벌 위험은 상당히 낮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약관 위반 같은 민사 책임 문제와는 별개로 형사처벌, 특히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의 구성 요건인 장애는 매우 엄격하게 봐야 한다는 걸 보여줘요. 엄격하게. 네. 정보 처리 장치의 본질적인 기능 수행에 실질적인 지장을 주는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 단순히 운영자의 의도나 기대와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이건 어쩌면 기술 혁신을 너무 위축시키지 않으려는 법원의 신중한 균형 잡기 시도로도 읽힐 수 있습니다. 자동화와 편의를 추구하는 기술은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텐데요. 사용될 편의를 위한 혁신과 기존 플랫폼의 규칙 사이의 경계, 여러분은 그 선을 어디에 그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언제 편리한 도움이 시스템에 대한 업무 방해가 되는 걸까요? 오늘 저희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